그 성인들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좀 말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냥 포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말 잘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고 잘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해야 그게 정말 좋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알게 되면서부터는 진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좋은 시선을 갖고 그리고 좋은 마음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누군가 이야기에 공감을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표현하는 것. 이런 그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잘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 잘하는 법, 잘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소통을 거의 우리가 말로 하게 되는데 저도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끊이지 않고 매끄럽게 말을 많이 잘하는 방법이 뭘까 해서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또 뭐 남 앞에서 많이 서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훈련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그러니까 좀 10살 때부터 학교 방송 아나운서를 했으니까 거의 지금 50년 넘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아나운서를 한 것은 거의 뭐 40년 가까이, 이제 40년 좀 안 됐고, 이렇게 늘 마이크 앞에 서서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왜 카메라 앞에 서면, 남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지나? 하고 싶은 말을 하나도 못해. 라든가 왜 버벅거리나? 뭐, 거의 진땀이 막 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 스피치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스탠딩 스피치, 이렇게 서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스피치, 그다음에 sit down 스피치, 그냥 사사롭게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사담을 나누는 게 이제 sit down 스피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sit down 스피치는 잘하는데 스탠딩 스피치만 하면 갑자기 얼어붙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너무 긴장되고요.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말 잘하는 것에 대한 것은 누구나의 소망과 관심인데 이게 참 어렵다는 그런 말이죠. 그 성인들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좀 말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냥 포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지금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말 잘하는 것은 포기하시되 잘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라면 갑자기 사투리 못 바꿉니다. 목소리? 내 목소리 별로 안 좋아. 갑자기 좋은 목소리를 바뀔 수 없습니다. 말을 빠르게 하시는 분 천천히 잘 못해요. 천천히 느릿하게 하시는 분들, 천천히 느리게 말씀하시는 분은 빠르게 갑자기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막 갑자기 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말은 우리가 체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몸이 그 말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요. 갑자기 그것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갑자기 바꾸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잘 말할 수 있을까?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포커싱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하는 직업이고 정말 말을 잘하고 싶은 욕구가 누구보다도 강했거든요. 그래서 말하면 지지 않을 거야. 내가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빨리 얘기하고 막 매끄럽게 틀리지 않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수십 년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말을 잘하는 것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그 말이 움직이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말 잘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고 잘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해야 그게 정말 좋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 잘한다 하면은 뭐 청산유수, 뭐 약장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만 살아갖고 뭐 이런 얘기들. 그게 말만 잘해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잘 말하는 법. 그러니까 제가 뒤돌아보니까 말을 매끄럽게 잘하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진솔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천히 이렇게 자기만의 어법으로 조근조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서툰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말하면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자꾸 듣고 싶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저 사람 분명히 말 잘하는 건 아닌데 왜 나는 저 사람한테 말을 듣고 싶지? 왜 호감이 가지? 이렇게 제가 궁금증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떤 제가 원인을 찾게 됐냐? 비언어라는 것에 정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언어는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언어가 아닌데 언어인 거예요. 가장 힘이 센 언어가 바로 비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언어는 무엇일까? 굳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어떤 그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왜 우리 느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뭔가 영혼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의지와 생각 이런 게 읽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비언어거든요. 말하지 않는데 느껴지는 것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걸음걸이, 옷차림, 눈빛, 어떤 손 놀림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시선, 또 그 사람의 살아온 어떤 내공 같은 거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쁘다, 못생겼다 이걸 떠나서 그 사람의 에브리띵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비언어라는 겁니다. 근데 비언어는 이게 우리가 교육시키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살아온 온 인생의 히스토리가 바로 비언어로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3초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결정이 된다 그래요. 그게 뭐 말을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만나서 하나, 둘, 셋 하면 아, 내 스타일 아니구나. 뭐, 저 사람은 정말 매력있다. 뭐라든가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싶구나. 이런 걸 느껴지는데 3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 3초 안에는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말할 수 있을까? 잘 느껴질 수 있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시선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그 중년 남성들이요 누군가를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어디 어른을 똑바로 쳐다봐 뭐 이런 그 훈계를 많이 들었고 윗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 뭔가 부끄러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누구를 이렇게 정면으로 잘 쳐다보지 못하는데 자꾸 이렇게 다른 곳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호감을 얻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뭔가 저 사람이 숨기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뭐 아이 컨택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눈을 맞추는데 막 너무 이렇게 맞추면 무섭죠. 그러니까 그렇게 눈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은 눈을 반달눈처럼 뜨세요. 그 뭐냐면 웃는 눈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그 눈웃음을 이렇게 짓고 입은 약간 입꼬리를 올리고 예. 그 눈썹으로도 말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업을 시켜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눈썹, 목소리, 입꼬리. 눈썹, 목소리, 입꼬리 이 세 가지를 업시키는 게 이게 어떤 잘 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아 졸려 시계 보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내가 이야기할 때 이 눈썹을 움직이면서 눈썹으로 리액션 해주고요. 눈을 반달눈을 뜨고 입꼬리는 올리고 목소리는 약간 그 솔톤으로 업. 아, 그랬어요. 이거보다. 아,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이거죠. 안녕하세요. 이거보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이거죠. 네, 잘 지내셨어요. 이런 그 톤보다는 약간 업시키면서 반김성을 표현하면 훨씬 더 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시선은 이 사람의 눈을 보되 한꺼번에 두 눈을 이렇게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왼쪽 눈, 오른쪽 눈, 왼쪽 눈, 이 코 언저리, 안대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쳐다보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계속 여기만 쳐다보면 지루하죠. 그러니까 약간 뭐 어떤 얘기할 때 약간 여기를 쳐다보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약간 눈은 그리고 고정하되 얼굴은 약간씩 이렇게 얼굴의 각도는 바뀌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랬구나. 약간 눈은 이렇게 마주하되 고개 정도는 약간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냥 약간 끄덕인다거나, 계속 그리고 리액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여기를 두고 리액션 아시죠? 공감의 어떤 표현. 그러니까 공감의 표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말 없이 하는 공감의 표현도 있고, 말 없이 눈물을 뚝뚝뚝 흘려주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리액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랬어. 그랬구나. 너무 아팠겠다. 나도 그랬어. 어머, 좋았겠다. 어머,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 재밌어. 이런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딱 보면서, 너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 리액션 해주는 거죠. 거울 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어떤 심리적인 부분과 나의 심리가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어떤 리액션을 발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막 신나서 어머나 지난주에 하와이 가고 말이야 막 요트 타는데 막 너무 파도가 예쁘고 막 이런 얘기인데 그랬어? 이건 아니죠. 그 사람이 신나서 막 파도가 막 치는데 햇빛 찬란하고 진짜 야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면 좋았겠다. 나도 가고 싶다. 그랬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 정말 이번에 너무너무 많이 아팠는데 뭐 이러면 같이 그랬어.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그래. 이제 괜찮지? 이런 리액션이 필요한 거죠. 근데 타고나길 여성들은 리액션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남성들, 특히 경상도 남자들이 굉장히 좀 무뚝뚝한 이런 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경상도 사람들은 뭐 아는 뭐 밥은 뭐 자자 뭐 이거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리액션이 힘들다 싶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그대로 한 번만 받아쳐도 괜찮습니다. 그냥 뭐 여보 나 너무너무 몸이 피곤해 그러면 니만 피곤하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피곤하구나.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라든가. 아팠구나. 아유, 뭐라든가. 배고파. 배고프구나. 우리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한 번 정도 다시 반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럼 내가 뭐 웃잖아 이러지 마시고. 그랬구나. 아팠구나. 나 뭐 오늘 머리 했는데 어때요? 그럼 머리 했구나. 그런 그 아주 작은 리액션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간다면은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면서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팠어. 아유, 쭈쭈쭈쭈쭈 어떡해. 아이고 내가 마음이 다 아프네.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더 한 발짝 나간다면 해결책을 주는 거죠. 아유 그래 그럼 뭐 어떻게 하면 힘날까? 우리 갈비 먹으러 갈까? 여기까지가 해결책입니다. 자. 반복해서 한번 그 사람 말을 반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아픔과 뭐 기쁨을 내가 내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 아유, 나도 좋다, 뭐라든가.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든가. 거기까지 더 한 발짝 나가는 거는 해결책. 그래. 내가 뭐 돈 줄 테니까 쇼핑 좀 하고 와. 라든가. 우리 어디 뭐 놀러 갈까? 라든가. 이렇게 3단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뭐 다 못하더라도 한번 기억하시고 자 반복해 주는 거,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 그다음에 해결책. 이런 그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잘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아시죠? 클린턴 대통령은 그 화이트하우스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만남을 하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이 클린턴 대통령의 팬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클린턴's eyes라는 말이 있습니다. 빌 클린턴의 시선이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빌 클린턴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외의 모든 그 세계는 화이트 월드로 만든대요. 이 세상에 오로지 존재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그 자세로 그 사람을 바라본답니다. 한눈 팔거나 딴짓하지 않고 오로지 이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이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리액션 해주고 온전히 몰입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히스토리를 쫙 조사해와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청소부라도 아드님이 얼마 전에 좋은 대학 합격하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데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셨나요? 이런 자잘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질문할 때 그 상대는 감동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바라볼 때도 정말 온 우주에 이 사람밖에 없다 하는 그런 그 마인드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게 좀 힘들어요. 워낙 바쁘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지 결혼식장 이런 데 가면 아유 오셨어요? 그래. 이 사람 또 오면 예 저기 아유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여기서 악수하는데 딴 데 보는 사람들 이건 완전히 X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면 의사를 정말 짧게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막 복잡한 병원에 가면. 그러면 이 의사는 나랑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그 다음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은 경우 있어요. 계속 간호사한테 저거 막 얘기하고 막 정말 그 병원은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2, 3분을 만나더라도 온전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한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의 이야기를 잘 듣고 긍정의 리액션을 해주는 것,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것, 이게 잘 말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렸을 적에 무슨 말을 주로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 그 스피치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주로 듣고 자랐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강원도 홍천 시골에서 태어나서 정말 그 환영받지 못하는 자식이었어요. 자식도 많고 막내 딸인데다가 남동생이 있고 있으나마나한 자식 같은 이런 그 존재였고 또 시골에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입이 거칠잖아요. 그냥 왜 욕하는 게 생활화가 돼 있잖아요. 일무지집에 라든가 저를 보면 제가 약간 성격이 악작 같으니까 언니나 동생에 비해서 아유 저놈의 지집에 그냥 호랑이가 잡아 죽이련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거친 그런 욕들을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아유, 저 못된 년, 악착 같은 년, 라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제가 듣다 보니까 전 제가 진짜 나쁜 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자꾸 비관적인 그 시선으로 보게 되고 얼굴이 어두워지게 되고 누군가에도 공격적으로 지가 인물이 이뻐서 그런 거지 지네 집 잘 사니까 저런 거지 라든가 막 그런 분노 같은 게 제 안에 막 들끓었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자랐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걸 제가 나중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들 둘을 키우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정말 안간힘을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운명이 결정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늘 70점을 맞아도 어이구 어떻게 70점 맞았니? 잘했다 잘했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 아이고 우리 아들 최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 우리 아이를 딱 보면서 아유 좀 되게 아드님 게 잘생겼어요 이러면 어떤 분들은 아유
자식이 뭘 잘생겼어요? 이놈의 새끼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지 애비 닮아갖고 말이야. 아유 속썩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자존감이 쑥 내려갑니다. 아 나는 뭐 아유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뭐 공부도 못하고 뭐 우리 엄마가 나 맨날 뭐 별로 별 볼 일 없는 아이라 그러는데 난 뭐 아무렇게나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누가 칭찬하면 그쵸. 아유 저는요 제가 낳았지만 어쩌 이렇게 우리 아들이 멋있는지 제 자존감이에요 우리 아들이. 뭘 이제 지가 알아 척척척척 하고요. 어찌나 그냥 뭐 음식도 잘하고요. 지가 알아서 공부도 하고 숙제하란 말 한 적도 없어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면 우리 아들이 자존감이 쑥 이렇게 올라갑니다. 나는 정말 난 대단한 존재구나. 더 잘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아이한테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다 저는 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이게 입자가 아니라 파동입니다. 파동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좋은 파동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그 몸속에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에너지로 파동이 되면서 좋은 호르몬이 생성이 됩니다. 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에 보니까 물 2개를 놓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고맙다, 고맙다, 미워, 미워, 미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물의 입자가 정반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했던 물은 너무 아름다운 육각형의 물로 바뀌게 되고 미워, 미워 했던 물은 너무너무 흉측한 그런 입자로 그 물의 형상이 바뀌는 거를 실험을 해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고우세요, 예쁘십니다, 멋있어요, 어쩜 이렇게 오늘 옷을 잘 입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 몸에 있는 70%의 수분이 그때부터 아름다운 물의 입자로 바뀌고 거기서 좋은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 그 얘기를 하는 내 몸의 70%의 수분도 막 바뀌면서 아름답게 바뀌고 병도 고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슨 말을 듣고 자랐느냐가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주로 하는 말에 의해서 내 앞으로의 운명이 결정된대요. 내가 지금 주로 무슨 말을 하느냐. 예를 들면 짜증나. 재수없어. 짜증나. 짜증나. 이 얘기를 내가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 뇌의 모드가 짜증나 모드로 바뀝니다. 그 짜증이 안 날 때도 짜증을 유발하는 거죠.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왜 짜증 안 내? 너 짜증날 때 됐어. 빨리 짜증내, 짜증내. 그럼 갑자기 없던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야, 너 그까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굉장히 큰 그 힘이 센 파워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알게 되면서부터는 진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 짜증나, 재수없어보다는 와, 최고야. 잘 될 것 같아. 재밌겠다. 우리 한번 해볼까? 야, 너 멋지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그 사람 사이의 모든 기류와 에너지가 아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시는 분들 내가 주로 무슨 말을 주로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라도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 나온다면 그때마다 제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 잘하는 법, 잘 말하는 법 팁을 좀 드리자면 내가 말을 하면서 내 말을 모니터링하는 거죠. 필터링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를 귀로 들으면서 내가 지금 말이 빠른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발음이 꼬였나? 너무 말이 긴가? 이런 그 자가 진단을 즉시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번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말을 하면서 그냥 말의 내용에만 신경을 쓰거든요. 그냥 내가 뭐 이런 얘기를 전달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말에 대해서만 주로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말의 내용에 대해서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귀로 듣는 거죠. 나 지금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구나. 내가 톤이 너무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구나. 라든가 내가 지금 웃지 않고 말하는구나. 라든가 내가 지금 제스처가 어떤가? 뭐 이런 그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좀 훈련이 됩니다. 자꾸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알고 이야기하는 것과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아나운서들도 처음 이제 아나운서가 돼서 뭐 다 잘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것이 뭐 발음 훈련도 하고 뭐 뉴스 리딩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내가 말하는 법을 실제로 내가 즉석 모니터링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6개월, 1년, 몇 년씩 지속되게 되면 내가 말하는 걸 내가 즉석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자꾸 그걸 고쳐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잘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몰래 카메라가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물론 몰래 카메라가 없겠지만 몰래 카메라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정제된 말, 자세라도 조금 더 이렇게 고쳐서 앉거나 설 수 있거나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즉석 자가 모니터링,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는 거. 그다음에 몰래 카메라가 있다고 스스로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뭔가 이렇게 정돈된 스피치를 할 수가 있고요. 잘 말하는 방법. 뭐 지금까지 여러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너무 업앤다운이 심한 사인 코사인이 이렇게 심한 그런 그 어투보다는 약간 그 직선 스트레이트한 어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보다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 훨씬 더 교양 있게 들린다는 거. 요거는 네, 부록 같은 팁이었습니다. 자, 말 잘하는 거, 잘 말하는 거, 다른 거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everything 비언어적인 것이 굉장히 말에는 중요하고 그것이 잘 말하는 방법의 모든 것이다. 비언어라는 것은 언어가 아니지만 힘이 센 언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뭐 훌륭하게 아나운서 같이 뭐 이렇게 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결코 없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 말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것보다는 잘 말하는 거,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좋은 시선을 갖고 그리고 좋은 마음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누군가 이야기에 공감을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만 오늘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수지 맞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